민간 부채가 5천조라.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알렸냐 하면요. 이 영상을 왜 꼭 봐야 하느냐 하면요. 부채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면요. 아무래도 경제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채가 많으면 L자형 침체가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부채가 많으면요. 소비를 줄이니까 기업이 저성장이 일어나겠죠. 기업의 저성장이 일어나면 아마 재고가 쌓여서 재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 떨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물가가 돼요.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라는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분기입니다. 민간 부채 총액이 5천조입니다. 정확히는 4,879조 7천억 원이에요. 이게 국제결제은행이 통계를 낸 숫자거든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얼마나 늘었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정사정 없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민간부채라는 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말하잖아요. 그죠? 정부부채는 국가부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좀 줄었어요. 2022년 대비하면 2260조였거든요. 이것이 2206조 천억 원으로 줄었어요.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안에는 자영업자 부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부채 보세요. 기업부채는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2년에 2573조였거든요. 2023년 3월 말 현재 2673조 6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금리가 높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지금 대출금리가 높다 하더라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가게는요. 기준금리 높이니까 안 빌렸어요. 기업은요. 빌려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기업들은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계부채도 같이 늘어나면 돈 빌려서 소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기업부채는 는다.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감소한다. 기왕 이렇게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 내니라고 소비를 못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종전처럼 계속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가게가 소비의 주체인 가게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돼요? 돈 빌려서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충격적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드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에도 굉장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과거처럼 말입니다. 외환위기 1999년에 11.5% 성장하고요. 2000년에 9.1% 성장하고요. 2010년에도 6.8% 성장하고요. 2021년에 4.1%를 성장하고 이런 말입니다. 고성장은 이제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사실상 말입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부채도 많고요. 또 기업도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기업도 말입니다. 2번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2번 소비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원자재를 사와서 일단 한번 소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집으로 갖고 들어가서 소비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빵빵 돌아가야지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인데 부채가 많아지니까 가게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고를 했잖아요. 이제 잠재 성장률이 2%가 아니라 1%대로 떨어진다. 왜?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면요.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요. 물가를 올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돈 뿌려서 이게 경제 성장률을 하지 않고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 성장률을 말하는데 지금 최대치 성장률이 올해 이후에는 1.9%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재 성장률까지 망가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진짜 최악이죠. 더 큰 문제는요. 민간 부채만 이렇게 늘어나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 되려고 그러는지 지금 보시면 뭐 들쭉날쭉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국가 총 부채는 1경이 넘습니다. 1경 5,252조 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1경 5,252억 원입니다. 52억 원.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장난 아니죠. 1경 5,252억 원이니까 2조 원이 아니에요. 2억 원이에요. 그중에서는 말입니다. 국가부채는 2023년 2분기를 적용을 해서 1,083조 4천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민간부채는 2023년 1분기 3월 말을 기준을 적용해서 4,879조 7천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공공기관 부채는 2022년 말 연금충당 부채 2022년 말입니다. 1,181조 3천억 원. 그리고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이것은 2023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825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세보증금은요. 전세대출은 아무래도 가계대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전세보증금도 봤더니 885조 8천억 정도 되더라. 이것이 결국은요. 전체 총 국가의 부채인데 이것이 1조 5,252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야, 진짜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은 진짜 심각하게 늘어난다는 걸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나라 부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L자형 침체가 길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는요.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진짜 안타깝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될 겁니다. 점점 현실이 될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은 계속 가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게 사실이죠. 뭐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만큼 나빠지는 것도 그만큼 충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 부채가 이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저는 최악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다시 그래픽을 고쳤는데요. 1경 5,252억 원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조 원이 아니고 2억 원입니다. 1경이 넘었다는데 방점이 있죠.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도 부채 천국에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지금은 좀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